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 경제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오늘은 통일 대박의 시대를 경기도가 전도하겠다는 정책 발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열고 싶습니다. 통일 대박의 시대를 경기도가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21세기는 통일의 시대입니다. 3대 권력 이양에 따른 북한의 북확실성 정대로 갑작스러운 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분단 상황이 점차 통일지향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보스 포럼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인도적 측면에서 굶주림과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통일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고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박 대통령님의 공약인 DMZ 평화공원 건립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하겠다고 한 것과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을 연결하는 물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단의 극복은 동북아 시대의 경기 북부의 전략적 관문으로의 기능 회복을 의미하며 환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한반도의 지리적 강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한 전진기지의 건설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냉전체제에 따른 국가안보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부 또는 중앙의 민간단체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극단적인 안보 논리의 태조, 지방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화 지방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 중앙 대 중앙의 단선적인 채널은 교류협력의 융통성과 신축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일의 경우 1972년 동서독의 기본조약에 따른 국경위원회의 설치는 도시간 자매 결연 등 교류협력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국경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 방지, 수자원 관리, 환경오염, 국토의 이용, 도로망의 연결 문제 등이 다루어졌으며 1989년까지 국경 통과를 위한 10개의 도로, 8개의 철도, 2개의 내륙운하, 3개의 항공로 건설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적 안보적 문제, SOC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이 주도하고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되어 온 교류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적 교류, 자매 결연, 관광 학술 등의 분야에서 중앙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전체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은 세부적인 추진과 관리를 담당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 김영선은 우선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식량난 타개 차원에서 경기도의 농업특산물인 이천 경기미, 안성의 거봉포도, 남양주 구리의 먹골배, 여주의 땅콩, 농기계 및 종자 지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화 생태파크 조성 산업, 남북 도자기 교류전, 남북한 교환 팜투어 실시 및 음식 페스티벌, 양주 별산대 놀이, 북청 사자 노름 교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술 교류, 기술 교류, 물자 교류 등을 위해 연천 등 경원선 축에 남북 농업협력시설, 김포의 무역 및 물류시설,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의 세트민 지원 및 남북 경제 활성화 지원관 운영, 남북 상품 상설 전시 판매자 운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단지 또는 북한 내에 마킬라도라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자본력이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완제품 및 원자재에 대해 남북한 간의 면세 및 세제 혜택, 비용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경제특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는 총 5억 2,900만 평방미터이며 싱가포르는 6억 6,100만 평방미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국내 국책연구소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광역경제특구의 크기가 적어도 3억 평방미터가 되어야 동북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북통일광역경제특구, 남북한 대통합경제특구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2억 평방미터와 김포, 파주, 고양시 일원과 트윈시티 1억 3,223만 평방미터, 북한의 개성공단 6,611만 평방미터, 해주공단 6,611만 평방미터, 북한 경제개발 후보지 4억 9,600만 평방미터를 개발할 경우에 총 9억 6천만 평방미터로 국제적인 경제특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김영선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기도 관내인 파주, 김포, 고양, 트윈시티 일원, 제2개성공단 1억 3,223만 평방미터의 첨단 산업을 특화시켜 물류, 농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를 포함한 패키지형 남북한 경제협력지구 성격의 제2개성공단 건설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개성공단의 경우 독자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시설과 배후단지가 없으며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반입 통제에 따른 기술 이전 불가 지역으로 첨단 산업 유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 시대를 열기 위한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 및 에너지난을 고려하여 물류, 농업, 친환경 에너지 등 패키지형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고 인도적 경제적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터민과 경기도의 인적 자원을 고용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협력하여 경기 순환철도망, GTX 및 연장사업, 고양, 운전가안 구간, 의정부 동두천 구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박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TSR 연결을 통한 천연가스 LNG와 국내 물류의 동맹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 순환철도망, GTX 및 연장산업은 남북한 간 경의선, 경원선과 연결한 한반도 종단철도의 일부로서 통일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의주를 경유하는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웨이 중국 횡단철도와 나진, 하산,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경제권 철도의 실크로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DMZ 평화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경기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유적을 보유한 DMZ 일원을 평화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해 남북 교류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DMZ 평화공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 김영선은 DMZ 일원을 정부와 협력하여 평화와 환경을 테마로 하는 평화생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0년 분단 지역을 부각시켜 환경과 개발의 조화 ESSD처럼 평화와 생태를 새로운 화두로 창출하겠습니다.
DMZ 평화공원 내에는 세계 각국의 정원을 유치하여 가든시티화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의 UN 평화대학 UN University of Peace를 벤치마킹하여 UN 평화환경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제 비정부기구 NGO 국경 없는 의사회, 군축운동연합, 지구의 친구들 등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DMZ 평화공원을 건설함에 있어 세계인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금과 외자 유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UNDP의 지구환경기금 GEF, 접경지역의 전지구적 의제화로 국제기구 및 단체로부터의 외자 유치, 환경산업 및 접경지역 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단 및 투자 유치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선도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으로 통일정책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일정책실은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경기도가 선도하여 통일을 단계, 지역,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정책실과는 별도로 통일특별대사를 임명할 생각입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중동 특별대사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정했듯이 통일특별대사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한 통일 외교에 힘쓰고 북한도 방문해 독자적으로 경제협력 등 통일시대에 맞는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선도 사업은 경기도와 정부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님의 통일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님의 의중을 잘 알고 정책적 내용이 풍부한 저 김영선과 같은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저 김영선은 박 대통령님 정부와 여당과 손을 잡고 정부의 정책과 재정을 끌어오겠습니다. 경기 북부를 희망의 땅,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대장정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한 것에 질문이 계시면 질의하시면 대답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한 것에 첫 번째 정책은 남북통일광역경제특구를 설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남북통일광역경제특구 이 도면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GTX를 경원선 축과 연결함으로써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또 유라시아 권역까지 바라보는 물류 체계와 물류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MZ 평화공원 내에 세계 각국의 정원을 유치하고 UN 평화대학과 국제 평화단체들을 유치해서 UN 평화 지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세트민에 대한 지원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당분간 저보다도 더 충실한 통일을 겨냥한 남북교류 및 경기 북부 발전 프로젝트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자부하는 바입니다. 계속 나라와 경기도의 첨단 경제, 번역, 진흥화된 제2정부화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해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가지. 후보님. 나와주세요. 저기 기자님 하시는. 저는 인사하고 나갔어요. 아니, 하셔요. 저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 권오울입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중앙당은 경북도지사 경선 경북도당 합의사항을 즉각 추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지난 3월 12일 도당 위원장인 이철우 위원장 주재하에 경선 예비후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경선 날짜는 18일, 19일 TV 토론회 2회 이상, 합동연설회 2회 이상, 투표는 각 시군 현장 투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저 권오울 후보가 제안한 15개 당협별 순회 경선 TV 토론회 3회 이상에 비하면 무척 미흡한 안이었지만 새 후보 대리인과 도당 위원장과의 합의 사안이어서 이를 수락하고 경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추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제 결정된 내용을 보면 경선 날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일주일 앞당겼으며 이는 서울 경선을 일주일 정도 늦춘 것과 비교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중앙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당에서 합의한 안을 중앙당이 추인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경상북도는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도당 위원장이 후보자 대리인과 경선일을 18일, 19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 시간을 충분히 줄 때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후보가 검증을 통해서 도지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김관용 지사는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재선 등 단체장 5선을 거치는 동안 부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사건이 부단히 터져나오고 있으며 본인도 여러가지 의혹에 쌓여있는 것이 지역의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 국가권익위가 각 시도별 공무원 청렴도 및 부패지수를 평가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북도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공무원들의 청렴 부패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055억 원에 이르는 경북 신도청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당시 도청 이전 추진 단장이었던 전칠곡 부군수가 대우건설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수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 및 벌금 10억 4천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김관용 지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이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방구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는 수도권 및 전국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중앙당은 경선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거쳐야 하며 도당 역시 경선 과정에서 TV 토론을 통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떨쳐버려야 수도권 및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로 발견된다면 김관영 지사는 후보군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대선 공약을 빌미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무공천을 시행하는 만큼 명분 싸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압도할 수 있는 공천혁명을 통해 이러한 명분에서 우위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가장 안전지대인 경북에서 과감한 인물 교체를 통해 새신공천, 개공천을 보여줄 때만이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장 3선 도지사 재선에 70대 고령인 김관영 지사가 또다시 단체장 6선에 도전한다면 과연 가장 안정지대인 경북에서 공천혁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박근혜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경북 발전과 새누리당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 경선룰에 대한 중앙당의 결정은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박 인물 감싸기 일환이라는 의혹을 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지역 여론을 보도하는 인사들은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져야 합니다. 진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면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들을 중단하고 한 발 물러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은 이러한 점을 10분 감안하여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시간을 갖고 미연에 다가올 선거 악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경북도당에서 합의한 경선 일자, 방법 등의 결정을 즉각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새누리당 도지사 예비후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4월 12, 13일 결정이 되었을 때 바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건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경북도당에서 시일이나 날짜나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은 중앙당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해주겠다고 언약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철우 위원장께서 각 후보 대리인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로 절충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해서 4월 18일, 19일 그리고 TV 토론회 2회, 합동연설회 2회 각 시군별 현장 투표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중앙당에 추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당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도당에서 추인 요청한 것을 기간을 일주일 당겨버린 것입니다. 이 점은 현직 지사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또 고령인 지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친박 인사 감싸기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중앙당에 요청을 합니다. 도당 위원장 주재하에서 각 대리인끼리 합의한
경선 시기, 장소, 룰에 대해서 재차 도당 요구대로 추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